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를 빗대서 정치 경험이 짧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었는데요. 이 발언을 놓고 이틀째 정치권에 공방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오늘 이런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았죠.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깬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전하게 하겠다고 초보, 신진들을 고용하면 위험하죠.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떼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도 내가 하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뼛속까지 내로남불 DNA를 승계한 민주당 후보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윤창호법을 알고 있기는 한 겁니까? 음주운전자에게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되는 변명거리를 준 셈입니다. 어제 이 발언,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 정치 경험은 짧은 윤석열 후보 겨냥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 윤창호법 얘기를 야당이 의원이 꺼냈거든요. 이 발언도 논란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시정 경험, 도지사로서 행정 경험이 있으니 대통령직의 수행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보다도 월등히 나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음주운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등치해서 본다면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도 지금 적게는 4천억, 경실련 추정에 의하면 1조 8천억 정도 되는 이권을 7, 8명 되는 개개인에게 1000배 이상의 원금의 1000배 이상의 이익을 튀겨서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본인의 배임죄의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재명이 임명한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이 배임죄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주운전 나쁜 짓을 했던 경력이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 시장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은 이권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아줬는데 성남시장보다도 권한이 1000배, 10,000배가 더 많은 대통령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저분은 얼마만큼 큰 이권을 누구에게 몰아줄 위험성이 있는지 도대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저 발언을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새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계속해서 일일 일망언, 일일 일 실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뭐 배임이 확정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또 검찰 수사 뭐 있으면 그건 다 지켜봐야겠죠. 예. 일단 이 음주운전, 초보운전, 이재명 후보가 이 비유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술 깼습니다. 술 깬 지 오래됐습니다. 술 깨. 그리고 이미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시장, 도지사 거치면서. 예.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현재 국가를 운전함에 있어서 초보운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후는 그야말로 꾸불꾸불한 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예. 또는 절벽길 근처를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초보운전자 가능하겠습니까? 경륜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산비탈 올라가는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초보운전자인 윤석열 후보가 가능하겠냐? 라고 하면서 술 깬 지 오래됐다.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다. 이런 표현을 정성호 의원이 썼어요. 술 깼지만 또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보니까 대장동 운전 실력은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 운전은 그래도 제정신으로 운전하는 거고 음주운전은 쉽게 말하면 정신 나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처음에 5개, 그다음에 7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둘 다 음주운전은 배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법이고 지금 문정부에서는 심지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그것부터 다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지금 정성호 단장이 한 비유가 물론 비유이지만은 이게 결국은 음주운전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뭔 얘기냐면은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신이 멀쩡하고 운전을 잘 할 수 있고 나는 좀 실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하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가 행정의 경험은 있지만은 예. 국가 원수로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외교나 국방의 문제가 또 있겠죠. 본인도 초보인 영역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반면에 초보 운전자는 오히려 그 잘 모르니까 조심하고 오히려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더 운전을 잘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렇게 예시를 비유를 드는 것은 뭐 적절하진 않다고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른바 외연 확장에 나섰다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인 2030 청년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청년층을 소외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뭐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 1년 유예를 하고 MZ세대에 겨냥한 메타버스로 전국 수대다.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건지요? 네, 일단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번 2030의 여론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었고 이쪽에 대해서 2030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의식하고 이번에 좀 다르게 나는 해보이겠다라고 하는 그걸 내비친 것 같고 사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런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소상공인만 지원했을 경우하고 전 국민을 다 지원했을 경우하고 20대, 30대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것이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더해져서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20대 남성 또 페미니즘하고 다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역사상 가장 페미니즘 친화적인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 20대 여성 표심을 버리는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청년 행보 이재명 후보 얘기 음주운전, 초보운전 비유 논란까지 만나봤습니다.